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강진 지역에는 전설적인 두 산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푸른 호수를 내려다보는 기암괴석의 용산,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의 사자바위 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산은 서로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고 오래된 전설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용산의 정상에는 신령스러운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강진 지역의 보호자이자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예로부터 인간들의 생활을 돕고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따라서 사람들은 그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의 은혜를 기원했습니다. 용은 강진의 아름다움을 사랑했고, 특히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오는 평화로움을 즐겼습니다. 반대편 사자바위 산에는 힘세고 굳센 사자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용과는 반대로 고독한 존재였지만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바람을 가르고 그의 발걸음은 땅을 울렸습니다. 사자도 또한 강진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지만 그 방법은 용과 다른 무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두 존재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쉽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강진에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며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땅은 갈라지고 호수는 범람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용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용도 이 위기 앞에 무력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신이 강진의 풍요로움에 질투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 자연의 분노를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용은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모든 영역을 쏟아 부 하늘 신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용의 존재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감지한 사자는 용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느냐? 용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는 이 땅과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선택지다. 너 또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사자는 그런 용을 보고 깊은 존경심과 동시에 걱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사자는 용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자의 힘을 빌려 용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두 존재는 함께 재앙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굳건히 서서 땅을 진정시키는 사이 용은 하늘로 날아올라 자신의 신성한 눈물을 하늘에 뿌렸습니다. 눈물방울은 비와 함께 떨어져 모든 것을 잠재웠고, 대지는 다시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늘이 다시 맑아지자 두 존재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은 사자를 향해 목례를 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의 몸은 빛으로 바뀌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용의 기운은 산의 정수로 흡수되어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용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 자리에 자신을 눌러 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자바위 산은 용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용해 눈물이라 불리게 되었고, 사자는 영원히 그곳을 지키며 강진의 평화를 위해 용의 유산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존재의 깊은 우정을 기억하며 매년 제사를 올리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강진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오늘날에도 그들은 희망과 우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국의 성남이라는 지역에는 숲의 영혼들이 살고 있는 신비한 숲이 있었어요. 이 숲은 사람들에게서 숨겨진 존재였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곳에 다다를 수 있었답니다. 옛날 옛적 성남의 작은 마을에 수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수진은 항상 숲의 속삭임과 자연의 신비를 꿈꾸던 아이였어요. 그녀는 매일 한적한 오후의 양지에서 책을 읽고 숲속을 누비며 새로운 모험을 꿈꾸곤 했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산책하던 수진은 반짝이는 빛을 쫓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빛은 마치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수진의 마음을 이끌었죠. 그녀는 그 빛을 따라가며 자신도 모르게 숲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숲의 중심에서 수진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어요. 숲에 영혼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나무였죠. 그 나무는 성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언제나 잔잔한 바람이 숲속을 감싸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바람의 어머니라 불렀죠. 이 나무가 숲의 힘을 유지하고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숲의 요정들은 수진에게 그들의 비밀을 전해주었어요.
바람의 어머니가 더 이상 마을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오면 소중한 아이가 나타나 이를 대신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이 요정들은 수진에게 그녀가 바로 그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숲의 친구가 되었고 영혼들로부터 전해받은 지혜로 숲과 마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성남 지역에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 폭풍은 전설 속의 사악한 바람의 왕이 깨어난 것이었어요. 바람의 왕은 마을과 숲을 위협했고 영혼들은 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수진은 바람의 어머니에게 가서 마음 속에 있는 용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은 바람의 왕의 힘을 압도했습니다. 바람의 왕은 결국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수진과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했어요. 그는 다시는 마을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용기는 성남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녀는 성남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수진은 영혼들의 축복 속에서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성남은 바람과 숲, 사람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특별한 마을로 남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성남의 사람들 마음속에 전해지며 그들에게 용기와 조화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름답고 평화로운 임실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치즈 공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임실을 한국의 치즈 수도라 부르게 된 이유는 이 전설 덕분이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 임실에는 치즈를 아주 잘 만드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즈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만든 치즈를 절대 시장에서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을 축제 때만 조금씩 나눠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치즈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실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장 근처에서 밤마다 치즈 냄새가 더 진해지고 신비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미스터리를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자 조심스럽게 치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법의 고양이가 거대한 치즈 덩어리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양이는 달빛에 반짝이는 은비틀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눈은 사파이어처럼 빛났고 꼬리 끝에는 작은 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발견하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내 이름은 치즈 고양이라고 하네. 나는 이 치즈 공장을 보호하는 수호신 같은 존재야. 이 공장은 아주 오랫동안 마을의 보물이었지. 이곳에서 만들어진 치즈에는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주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어. 젊은이들은 고양이에게 왜 치즈가 시장에 팔리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치즈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팔게 되면 치즈의 마법이 사라질 거야. 이 치즈는 마을이 필요로 할 때만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해 나눠져야 한단다. 젊은이들은 고양이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치즈 고양이의 존재와 치즈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치즈를 아껴 사용하며 고양이가 전해준 행복의 비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후로도 임실 마을의 치즈는 언제나 특별한 때에만 나눠졌고 사람들은 전설 속 고양이가 마을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임실은 치즈와 함께 풍요롭고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늑한 도시 진주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진주 호수라는 크고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언제나 맑고 깨끗해서 사람들은 이를 진주의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호수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으니 바로 호수의 신비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호수를 비추자 사람들은 호수 위에서 춤추는 한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결처럼 미끄러지듯이 움직였고 그녀의 긴 머리는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호수의 정령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졌지만 여전히 몇몇 어르신들은 그 전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호수의 여인을 목격한 밤에 서늘한 바람과 함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나 호수 주변의 나무들이 그녀의 춤에 맞춰 흔들렸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인 소년 민수가 등장합니다. 민수는 언제나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여름 밤마다 친구들과 함께 진주 호수로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와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호수의 여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호수로 간 그들은 조용히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천천히 구름 뒤로 숨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호수 위에서 움직이는 실루엣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봐.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외치며 손가락으로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호수의 여인은 마치 물결 위에서 날개를 편 나비처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결과 하나가 되어 흐르고 있었고 그 광경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서 모두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손을 내밀어 달빛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구슬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받았고 순간 그녀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구슬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진주 호수의 전설 속에 나오는 달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진주 호수를 돌보며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넘어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호수의 여인은 그 후로도 몇 번도 목격되었고 그녀의 전설은 마을에 신비로운 매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결국 진주 호수는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전설로 인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는 호수의 여인이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진주 마을에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